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 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월간 조정식 소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네요. 일단은 이 월간 조정식이라는 컨텐츠가 매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을 찾아뵀어요. 올해는 지금 좀 빠르게 12월 달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12월 4일에 첫 배송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해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둔 월간 조정식에는 한 회차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 회차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월간 조정식을 1호에서 8호까지 총 8개의 회차로 구성을 해놨었거든요. 1호에서 8호까지 총 8개의 회차로 구성을 해서 말 그대로 1월에서 이 정도 한 분은 알고 계시지? 8월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배송되도록 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0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12월 배송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그 후에 구매를 하게 되시면 그 구매하는 월에 맞춰가지고 배송이 되겠죠. 이게 왜 했느냐? 이 0호는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의를 진행할 컨텐츠는 아니고요. 25학년도 기출 분석입니다. 이 25학년도 기출 분석을 넣어 놓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그 월간 조정식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아예 노베로 막 나는 아예 4등급 정도 나와 이런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적어도 한 3등급 정도 이상은 나오면서 영어를 좀 꾸준히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월간 조정식을 구매를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제 노베가 아니게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높은 확률로 이전에 기출 문제집을 조금씩 끼적였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기출을 미리 한번 봤고 막 이런 친구들도 꽤 많단 말이야. 영어는 좀 미리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월간 조정식 같은 경우는 N수생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컨텐츠다 보니 N수생이면 당연히 이제 전년도 수험 생활을 할 때 기출 문제를 봤던 경험들이 많겠죠. 근데 그렇게 기출 문제들을 보고 기출 문제집을 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눈앞에 두고 26학년도 수능을 눈앞에 두고 가장 열심히 봐야 할 기출들, 바로 전년도 기출들이 빠져있는 기출 문제집을 샀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야. 미리 공부를 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25학년도 수능을 앞둔 기출 문제집을 샀어. 당연히 25학년도 6평, 9평 수능 문제는 빠져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 파트를 조금 넣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월간지 같은 경우는 아예 컨셉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자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한 회분을 더 넣긴 했지만 이 한 회분의 비용 추가가 4,000원입니다. 사실 6평과 9평과 수능 분석을 3개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했는데 제 분석서 이전에 사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정말로 꼼꼼하게 해놨거든요. 그거를 4,000원 분량에 한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책을 이미 사놓은 경우라면 비용 부담 주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좀 그렇게 기출 분석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기출 분석을 넣는 또 다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정확히 2024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앞두고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아예 대놓고 교육부와 대통령실에서 수능에서의 킬러 문제 배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과목들에서 변화들이 생겼어요. 영어 또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절편 과목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킬러 문제 배제 생기고 난 다음에 영어 문제 되게 더 어려워진 거 알아요? 정답률 기준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오답률 1위 문제는 시험장 정답률이 15%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그럴 만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급이 10% 넘어갔던 되게 쉬웠던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1등급은 오답률 1위 문제는 20%대 문제. 25학년도 수능 문제 마찬가지고. 근데 그 패턴이 예전처럼 되게 추상적인 지문을 주고 해서가 아니라 순서 문제에서 조금 디테일함에 추가, 빈칸 문제에서 살짝의 디테일함에 추가, 이런 것들 때문인 거라고. 이거는 기출을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출분석서를 넣어놨습니다. 됐죠? 반드시 독학용으로 학습을 제대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호에서 8호까지는 매년 나왔던 방식대로 1월에서 8월까지 배송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도 질문들이 많아요. 아니, 왜 수능 직전까지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10월까지는 공부를 하도록 10호까지를 줘야 되는데 왜 8월까지만 월간지 배송하고 끝내냐면 9월, 10월은 어쩌라는 얘기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9월이 되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죠. 그리고 그 직후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실무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가원 모의고사 컨텐츠에 대한 분석을 기준으로 실무로 실전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게 되죠. 월간지는 조금 이따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자작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무는 또 다른 얘기잖아. 실무라는 건 실전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칠 때처럼 뭐 듣기도 쳐보고 소위 얘기하는 좀 쉬운 유형의 문제들 도표 문제 같은 데서도 시간 아끼는 연습도 해보고 이런 걸 다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 시즌에 맞춰서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월간지를 구매를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좀 나중에 푸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실력이 안 되지만 혹은 실력이 되는 줄 알고 월간지를 샀는데 지금 막상 풀어보니까 좀 어려워. 그런데 나중엔 내가 풀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4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수능 직전까지는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맞추자라고 해서 8호까지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월간지 매 회차에 의미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월간 조정식은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험생 필수템이에요.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봐야 될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판매량으로도 충분히 이게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모든 월간지들 중에 영어 과목 기준입니다. 제 월간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월간지일 거예요. 뭐 경쟁사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있으면 저랑 직접 수치를 대비 봅시다. 몇 권 팔았는지 저는 오픈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많이 팔렸다고 가장 좋은 월간지라는 게 아니라 제 월간지는 그 최고의 판매량을 몇 년 동안 기록을 하면서 매년 입고 분량, 전량을 완판해냈던 월간지입니다. 네, 그것도 보통 2월달 되면 다 완판이 끝났었죠. 압도적인 퀄리티와 압도적인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월간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 필수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표제 구성이 약간 이제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제 얼굴이 부담스러운데 뭐 이렇게 생긴 건 어쩌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월간지 표지를 뭘로 구성할지와 관련해 가지고 디자이너한테 시안을 받은 다음에 몇 가지 안들을 투표로 붙였는데 이게 투표 결과로 1등이 나왔어요. 뭐 어쩌겠어요. 해야죠. 뭐 민주주의는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니들이 뽑아낸 표지야. 악으로 깡으로 버텨. 나도 부담스러워. 빨리 넘기자. 아까처럼 이제 영어와 8호까지 풀세트 총 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조정식의 월간지가 수험생 필수템이냐? 일단 그 월간지는 데이 1부터 데이 7까지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의 문제들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루에 4문제씩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 회차 구성입니다. 한 회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루에 4문제씩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됐죠? 요거를 7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주 분량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 한 주 분량을 한 회차에 4주 동안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한 회차만 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죠. 100개가 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가 포인트가 아니라요. 이 구성에서도 좀 이제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데 유형을 한번 보세요. 데이 1에는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21번 문제로 모의고사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 데이 2에서는 대의 파악, 주제 제목 요지 문제 22번에서 24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22번에서 24번 주제 제목 요지 문제 대의 파악 문제로 굳이 내가 연습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특히나
이제 고3 막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 알지? 근데 N수생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영어 보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 메가 스터디 기준 22, 3, 4번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정답률이 전부 다 55% 미만입니다. 전국 학생들의 거의 절반 정도는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여러분들 고1, 2 때 문제 푸는 것처럼 듣기 들으면서 대충 풀 수 있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려워하는 어법과 어휘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되게 막 실제 정답률을 보면 킬러에 가까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격월로 예를 들면 1월 1호에서는 어휘 문제를 물으면 뭐 2호에서는 어법 문제를 묻고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가도록 하고 데이 4의 빈칸, 데이 5의 순서, 데이 6의 문장 삽입 요거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 7의 장문 독해까지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됐죠? 이렇게 구성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 구성이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고난도의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지 풀다 보면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강사야 나는 모의고사가 2등급 정도 나오는데 월간지만 풀면 4문제 중에 2개를 틀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 한번 생각해 볼래? 2등급 나오는 친구들아. 시험장에서 네가 틀리는 유형 이거 말고 딴 거 뭐 있니? 너 이거 틀리잖아. 네가 틀리는 유형들만 다 골라놨다니까. 당연히 많이 틀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 네 모의고사와의 그 성적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너 2등급이잖아. 보통 2등급 정도 나오면 빈칸 4문제 중에 몇 개 틀리니? 2-3개 틀리지 않아? 그러면 빈칸 파트 갔을 때 4문제 풀면 하루 몇 개 틀리겠어? 2-3개 틀리겠죠. 4문제 중에.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늘어요. 그렇게 해야 늘어요.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해설지의 퀄리티를 엄청 좋게 보장해 드릴 겁니다. 저희 해설지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집 해설지는 해석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요 정도 나오고 끝이에요. 근데 저희는 문제 해설 길이가 이만큼입니다. 거의 해석만큼이나 해설의 길이가 나오죠. 그리고 오답 분석도 이만큼 해놓습니다. 각각의 선지가 오답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됐죠? 어휘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요. 해설지의 퀄리티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해석뿐만 아니라 해설과 오답 분석과 어휘까지.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설 강의도 제공을 좀 할 거예요. 됐죠? 제가 사실은 월간지를 독학용 컨텐츠로 만들어놔서 해설지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매년 판매를 해왔습니다만 작년부터 그래도 좀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해설 강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졌던 불만들이 이런 거였어요. 아니 해설지랑 내용이 똑같다. 근데 여기는 내가 조금 억울한 게 있는 게 야 해설지 누가 썼을 것 같냐? 피디님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썼죠. 아니, 당연히 해설지와 다른 사고로 문제를 설명해 준 게 쉽지가 않아. 아니 너 한번 생각해봐봐. 내가 해설지를 이렇게 써야 내가 해설지를 이렇게 썼는데 있잖아.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 해설지 이것도 웃긴 얘기잖아. 물론 이제 소수의 문제들은 좀 다른 발상도 있을 수 있겠다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모든 문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해설지에 기반을 둔 어느 정도의 같은 문제 해설 포맷인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불만들이 어떤 건지 조금 느낌은 왔어요. 이게 모든 문제들을 다 같은 비중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 실제로 나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은 좀 길게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깊이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해설 강의를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하도록 할 겁니다. 그게 이 고난도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됐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4문제씩 꾸준하게 그것도 퀄리티가 보장된 문제로 제 문제 퀄리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퀄리티 높은 문제가 100% 자작문항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 문제들은 이 고난도 문제들 이거 전부 다 100% 자작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월간지에 사관학교 문제 들어가나요? 기출문제 들어가나요? 교육청 문제 들어가나요? EBS 들어가나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100% 저희 연구실의 자작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수능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서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 분량의 자작 문제들을 매년 생산할 수 있는 연구실 자체가 장담컨대 대한민국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어내는 문제는 압도적인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그 월간지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수험생 필수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혹시라도 나는 지금까지 기출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출 정식으로 기출학습을 추가를 해주시면 가장 완벽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간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요. 매일 8회분에 걸쳐서 꼼꼼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시절의 영어니까 아무래도 영어는 독학에 기반을 두고 나는 혼자서 그냥 문제만 풀면서 감을 안 잃도록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꼼꼼한 해설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만 그렇게 독학 기반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지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Q&A 게시판이 아니라 강사가 직접 하는 말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퀄리티 높은 해설 강의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월간지 자작 문제의 출제 근거와 기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25학년도 기출 분석도 굉장히 싼 가격에 월간지 세트에 추가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셨을 때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무리 멘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부탁드립시다.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위장이 아프려고 하는데 월간지 판매 종료된 다음에 선생님 입고량 더 없나요? 더 없나요? 더 없나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매년 제가 그 N수생들을 위해서는 N수를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입고량을 조금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입고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이런 걸로 생색내기 좀 힘든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생색내자. 월간지는요. 교재비에 배송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댓글에 그런 얘기 달았더라. 교재 비용 자체가 배송비 포함 가격 아님? 야, 이 정도 컨텐츠, 그러니까 100% 자작 문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100문제가 멍게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도표 문제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난이도가 꽤 있게 봐야 되는 이런 자작 문제들이 100%로 다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이 교재비 12,000원짜리 너 찾아와 봐봐. 해설지 두께 그 정도로 나와 있어서 없어요. 시중에 그 정도 컨텐츠가. 이거 정말로 그냥 교재비로만 12,000원 받는 겁니다. 한 회당. 교재비로만 12,000원, 96,000원, 영어 4,000원 합쳐서 딱 10만원 구성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너네한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내가 배송비를 포함을 안 시켰다니까. 그럼 배송비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야, 나 지금 매달 회사에서 월간지 배송비 명목으로 교재비를 차감당하고 있어. 요새 내가 입금을 하고 있구나. 매달 입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꼭 이러면 이런 댓글이 적혀있다. 야, 그건 교재 한 권 배송하는데 2,800원밖에 안 드는 거 그렇게 생색을 내고 앉았노? 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런 말도 쓰는 겁니다. 생색 낼만 하지 않아? 너 하나한테만 2,800원이지. 아니, 그냥 단순 계산해서 2,000원만 잡아보자. 얼마 나오냐, 이것만 해도. 2,000원만 잡아도. 18,000원이야. 너 하나한테만. 이거 10,000권만 팔아도요? 1억 8천입니다. 싼 비용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배송비나 이런 것들을 좀 감당을 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후에 추가로 입고될 때마다 저한테는 배송비의 부담이 조금 더 커집니다. 대량으로 택배사랑 좀 계약을 맺으면 좀 싸지는데 그 다음에 소량으로 또 들어오면 또 힘들어지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추가 판매가 좀 힘든 거예요. 월간지는 딱 정해져 있는 초기 분량만큼만 판매를 할 거니까 제발 부탁 구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못했어요. 선생님 좀 다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나중에 시간 없어 못 샀어.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빨리 그냥 구매하세요. 대신에 제가 좀 뭔가 판매량이 너무 빨라서 좀 빨리 없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인스타나 이런 데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판매를 시작을 해서요. 1월 초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재작년에는 3월 초, 작년에는 2월 중순에 전량이 완판이 됐습니다. 그거는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좀 판매를 하도록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판단하시도록 하고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홈쇼핑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좀 그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월간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의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캐스트를 찍기 시작할 때, 월간지 소개 컨텐츠를 찍기 시작할 때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뛴 지 지금 올해로 이제 인강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제 커리큘럼명을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커리큘럼명을 보면서 좀 특이하고 올거린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거든요. 여기 하이라이트 표시된 부분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The day is your day가 제 커리큘럼명이에요. 사실 여기는 제 각오를 담고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히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러닝메이트라는 이름을 달고 여러분들 옆에서 달리는 조정식의 각오입니다. 그것이 월간 조정식이라는 제 이름을 건 컨텐츠를 만든 강사 조정식의 각오입니다. 월간 조정식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후회 없는 컨텐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간 조정식 컨텐츠와 본 강의로 여러분들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